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국화라고 하고요. 오늘 섬실 듣는 문학관에서 저희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으로 좀 독서 토론회, 주제는 그는 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나 라는 주제로 우리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이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보면서 사람이란 굉장히 참 쉽게 만들어지지 않고 많은 일들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묵직한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분의 어린 시절이 지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 당시 푸센식이었어요. 일본식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나무로 돼 있어갖고. 근데 그걸 청소를 이 사람은 틀리더라고. 나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게. 할미꽃 뿌리를 캐다가 거기다 넣는다네. 그러면 그 뭐 구데기 같은 게 없어지고 이 태도는 저는 그냥 마지못해 시키는 거 대충 하는 거고 이분은 애긴데도 청소를 변화시키면서 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이 그게 아주 특별했어요. 이 책이 굉장히 어렵게 쓰여졌던 거예요. 이 책이 현대사 인물 탐구라는 일환으로 쓰여졌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죠. 이재명 지사인데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을 다루면서 그 서사죠. 그러니까 정언과 자료, 그 다음에 서술자의 서술로 이루어진 삼중 구조로 이루어진 스토리텔링이라는 데 매우 중요한 어떤 의의를 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라는 캐릭터의 팩트에 대한 오류를 많이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삼중 장치로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일기를 바탕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일기를 그 시간대별로 나가면서 이재명의 일기죠. 네.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일기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인터뷰가 거기에 덧붙여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본인 이재명이 그때 진짜 심정이 어땠는지 그 인터뷰도 같이 들어갔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실증과 고증이 동반된 역사책이라고 인간 한 사람에 대한 거지만 역사책이라고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무한한 사랑을 주신 점.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극한 상황에 처해도 물론 그게 어머니일 수도 있고 누군가 한 명이 이게 무너지지 않은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느끼면서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그 사람의 인생사에서.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렇게 풀어나갔던 것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 가장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자기가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고 어떻게 끝내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정말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한 그 이재명에게 어마어마한 동력이 된 거는 확실한데 그게 단지 절대적인 어머니가 있어서 이재명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느냐면 그 형제가 많거든요. 사랑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어머니들은 다 위대해요. 근데 위대한 어머니를 또 자식이 만드는데 이재명은 그걸로 참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보들은 과거 경험이 너무나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거든요. 근데 또 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보이면서도 모든 사람이 또 이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타고나길 어떤 사람일까? 이런 이제 인간의 어떤 타고난 기질에 대한 탐구? 이 성적표에다가 자기 이름 안 쓰고 친구의 이름을 써서 친구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이재명 그 후보께서는 분명히 가져가봐야 집에 가야 칭찬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네. 상황 판단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식을 초월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저는 이분이 속된 말로 부처님도 아니고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나는 조금 깜짝 놀랐고요. 이게 결국은 어릴 때부터 그 사 자체가 자기 내면하고 많은 투쟁을 했을 것 같아요. 내면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바르게 컸다고 저는 네.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약자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근데 강자에 대해서는 조금 도전적이고, 뭐 그런 부분이 거기서 싹 뜨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처음에 책을 열기 전에 네. 이 책은 시기적으로 이재명 씨를 홍보한 그런 용도에서 책이 쓰여졌을 것이다. 따라서 상당 부분 미화된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절반 정도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냉정하게 읽어가야 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여러 가지 행동 또는 아버지의 어떤 캐릭터는 어머니와 극명하게 어떤 대조를 이루기 위한 어떤 설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맨 첫 장에 세 꼭지가 있는데 세 꼭지째에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눈물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 다 입문한 소감이 어쩌면 우리도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기대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씨가 정말로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정적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까지 얹어봤습니다. 됩니까? 여기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양동인데요. 양평에서도 이제 원주 쪽, 강원 쪽이 가까운데 그 이재명 지사가 그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서울에 올라올 때가 12살 때였죠. 그죠? 12살 때라고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이 길로 지나갔어요. 이 길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특히 이런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뭐 독서 토론회나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뭐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고 좀 뭔가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모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받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조금 그 영웅담처럼 쓰여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앞부분부터 어떤 신화, 그리고 뒤에도 보면 뭐 무슨 그 어떤 그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돌파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그 서술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는 도대체 그 독자층을 어디에다 두고 쓴 건지가 조금 그 의문이 좀 들었었고요.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지금 살아온 그 궤적들, 그 살아온 걸음걸이 속에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정치로 넘어가는 거,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하지만 이게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이 책대로만 하자면 그것이 어떤 그 의도하지 않고 자기가 그 이후에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언제 그 태생부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라는 쪽, 제가 느낄 때는 조금 이 책의 그 논리대로 하자면 이재명은 어차피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길을 걸어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읽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년 이재명에서 한참 머물러야 될 건데
갑자기 뭐 변호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 시장이 나오니까 너무 광범위에 확 퍼져버렸어요. 예, 저는 사실은 소년 이재명을 아주 중심적으로 공부해 왔거든요. 소년 이재명에 대해서. 네. 특히 또 두 번째로 교육 문제. 뭐 됐습니다. 그건 됐고 아까 우리 저 서적 선생님 하신 말씀은 대통령이 혹시 돼서 네. 나중에 이재명의 정기문이 써있었을 때 좀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일이 딱 하나 있어. 이게 뭐냐. 나중에 얼마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로 씌워지면 굉장한 호평을 받을 수 있겠다. 하필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렇게 네. 물으셔서 제가 민주주의의 실천과 의의에 대해서 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역량은 되지 않지만 이 시점에 우리가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읽은 게 좀 아쉬워요. 아까 서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간 이재명을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그다음에 그분을 좀 옹호한 입장에서 본다 해도 이 정도의 인간 서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물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겠죠. 다만 지금 현재 이재명이 좀 정치인이고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견의 안경을 끼고 지금 이 사람이 그 어린 시절부터 이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토론을 하고 있지만 저의 바람은 여기 보니까 그 홍대리가 매도 안 맞고 자유롭게 지나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였어요?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재명이 결심한 3가지가 있대요. 있죠? 네네. 남에게 줘 터지지 않고 살자. 그다음에 돈 벌어서 가난해서 벗어나자. 그다음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살자.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 3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현재 우리가 이재명을 괜히 너무 좋게도 보지 말고 또 나중에 혹시 이재명이 잘못됐을 때 너무 욕하지도 말고 쉽게 다가왔다가 쉽게 떠나지 말자. 사람이 괜찮으면 끝까지 좀 믿어주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먹고 사는 문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않고 정말 본인의 경험에 비춰 가지고 있는 욕망 같은 거를 오히려 가감 없이 좀 드러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런 면이 참 매력으로 다가왔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뭐 돈을 많이 벌을래? 라는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미지를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3가지 그러니까 그 내가 누구한테 얻어맞지 말고 돈도 많이 벌고 가난을 벗어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살자라고 하는 게 소원이었지만 그게 앞으로 그 이재명이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우리 같이 더불어 사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 어떤 그 목표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한 사람도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게 이제 은유로도 읽히는데 그런 것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아주 그 훌륭한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기서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매우 단순해요. 그 단순한 게 뭐냐? 그 단순한 말이 나오기까지 과정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그 시민운동을 할 때, 그때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성남 시민의 염원이던 병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자기하고 반대당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의 야당 시의원들이 그거를 몇 초 만에 37종 27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성남시장이 되어서 병원을 짓겠다. 이게 이유더라고요. 야, 참 이재명 그래서 정말 솔직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문하게 되는데 이분은 시민들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된 거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솔직히 담백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목적의식 뚜렷하시고 그래서 나는 인간 이재명이
정치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이 안 되고 정치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거기에서 100%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한 말 문구 부자도 빈자도 구분 없이 그렇죠. 저는 그거를 이 책을 보는 시기에 그거를 딱 보면서 당신의 철학이 그거군요. 당신의 철학이 페이스북에 썼던 글들 보면은 언뜻 이재명의 철학의 일부분, 정치 철학의 일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어떤 시기를 통해서 구체화해놓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이지 자기 안에는 그거를 갖추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그게 바로 가장 크게는 그 부분 부자도 빈자도 구분 없이 그거는 이재명 후보만 갖고 있는 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책 내용이랑 오늘 해주시는 말씀 듣고 한 번 더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슴에 되게 진정성 있게 와닿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교육 말씀도 해주셨고 빈자 부자 구분 없이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가 보여주는 어떤 정치에서 저는 한 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제가 깨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떤 핵심인지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모순 없이 연결되는 이런 것들만은 사실 저는 굉장히 와닿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본인의 이익 내지는 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바꾸거나 그때그때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시간이 만들어준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도 많이 들어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토론 주제 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대략적인 들으시는 분들도 거의 왜였는지 아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행보도 잘 지켜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미화할 것도 없고 그가 보여주는 행보 그대로 따라가면서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또 의견을 모아서 의견도 드릴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너무